자, 해봅시다. 시간은 이제 4분 조금 넘었고, 들어가기 전에 이제 단어 하나 좀 설명을 해볼게요. 피트라는 단어인데, 얘는 무슨 뜻이냐면, 자, 움푹 들어간 곳이라는 뜻이야. 움푹 들어간 곳. 이런 단어가 있다. armpit라는 단어가 있거든. 이게 뭐냐면 팔에서 움푹 들어간 곳이란 뜻이야. 겨드랑이야. 겨드랑이가 영어로 실제로 armpit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 학생들이 많이 볼만한 단어는 아니긴 한데 칵핏이라는 단어가 있거든. 칵핏. 이게 뭐냐면은 조종석이라는 뜻인데, 뭐 사실 우리가 비행기 조종석이나 뭐 전투기 조종석 가본 적은 없잖아.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은 이렇게 딱 조종사가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좁게 있대. 되게 널찍널찍하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 전투기 조종석 같은 데 보면은. 그래서 그 움푹 파여 있는데 조종사가 이렇게 쏙 들어가는 느낌으로 탑승을 하게 된대. 그래서 칵핏이라고 하는 거를 조종석이라고 한대. 이 칵이라고 하는 거는 수탉을 나타내는 단어일 건데, 그건 좀 이따가 설명을 더 해줄게. 자, 움푹 들어간 곳을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움푹 들어간 곳에다가 닭을 집어넣어. 싸움닭을 집어넣고 닭 두 마리를 싸우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거기 뭐라고 써 있어? 겨루게 하다라고 써 있지. 그래서 나온 단어야. 그래서 겨루게 하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움푹 들어간 곳에다가 닭 두 마리를 집어넣고 니네 두 마리 싸워라 해서 싸우게 만들다, 아니면 움푹 들어간 곳,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단어 두 개가 사실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칵핏이라고 하는 거는 글쎄 나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 전투기에 움푹 파인 곳에 조종사가 들어가서 조종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아. 알겠고 여기에 보면 우리는 본다. 그리스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에 맞서서 겨루게 되어지는 걸 본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싸우게 시킨다는 뜻인데 이 그리스 사람이 싸우게 시키는 걸 당했어. 얘하고 싸우라고 시키는 걸 당했어 라는 뜻인데, 사실 그렇게 해석하면 너무 직역으로 가는 거라서 그리스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싸우는 걸 본다 이렇게 해석하면 그냥 자연스러운 해석이 나옵니다. 자, 처음부터 이제 읽으면서 글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 잡아보자. 자, 철학자는 근데 뭐로서의 철학자냐면 athlete of the mind로서의 철학자래. 여기서 마인드라는 단어는 정신이라고 해석해도 좋고, 물론 마음이라고 해석해도 좋아. 근데 정신이라고 적어볼게. 그러면 정신의 운동선수로서의 철학자라고 얘기를 했거든. 자, 적어볼게. 철학자는 곧 뭐냐면 약간 정신적인 부분에서의 선수래. 운동선수 같은 개념이래. 정신 선수. 뭔 소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철학자는 이거다 하고, 그것은 하고 갈 거야. 이거 즉 이렇게 갈 거 아니고 그것은 하고 넘어갈 거야. 그거는 니체의 통찰력이다. 니체가 얻었던 통찰력이야. 뭐를 보고? 토론을 보고. 우리가 플라토의 대화에서 보게 되는 토론을 보고. 근데 그 대화는 누구 사이의 대화냐면, 이제 여기 잘 봐야 돼. 누구 사이에서 했던 대화냐면, 괄호로 가자. 소크라테스하고 all the pretenders to wisdom 사이에서의 대화거든. pretend라는 말이 뭐뭐인 척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지혜 있는 척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하면 돼. 그래서 밑에 뭐 현학자 이렇게 나오잖아. 현학자라는 말이 똑똑하지도 않은 애가 똑똑한 척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하고 아테네에서 똑똑한 척했던 사람들 사이에서의 대화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근데 문장 구조 잘 따라와봐. 여기서 일단 닫고, wisdom에서 닫고, in essence에서 바로 열고, 쭉 가서 in argument에서 닫아보자. 그래서 구조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 현학자라고 하는 애들을, 똑똑한 척하는 애들을 꾸밀 건데, 아테네에서 소크라테스가 저 현학자들한테 질문을 던지고 수치심을 주고, 디피트 이거 많이 했던 단어다. 패배시킨다. 어디에서? 말다툼에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소크라테스가 있고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이렇게 있을 때
소크라테스가 얘네들한테 이제 질문을 던져. 너 이거 알아? 질문을 던져. 대답을 못하니까 수치심을 주는 거지. 소크라테스가 똑똑한 척하는 애들한테 이렇게 수치심을 준다. 그리고 나서 소크라테스가 이겼어. 패배시킨 거지 걔네들을.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소크라테스와 소크라테스가 막 이렇게 질문 던지고 수치심을 주고 했던 말다툼에서 졌던 현학자들과 소크라테스 사이의 대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뭐 이렇게 통찰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문장이에요. 첫 번째 문장이 참 해석하기가 그래. 근데 결론적으로는 뭐 이랬다. 소크라테스랑 현학자랑 뭐 논쟁을 했는데 소크라테스가 이겼다라는 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일종의 통찰력 같은 겁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고, 복습할 때 한번 차분하게 읽어봐. 그러면 그냥 넘어가도 괜찮은 부분이야. 뭐 엄청 중요하고 그러진 않아. 자, 그러므로 To understand ancient Greek philosophy, 고대 그리스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주어 진주어거든. 이해하기 위해서는 올림픽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된대. 자, 고대 그리스의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올림픽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된대. 그럼 올림픽이 그리스 철학에 도움이 된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뜻이겠지. 그리고 올림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가주어 진주어 도움이 된다. 고대 그리스 철학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뭐야 이거 그러면? 고대 그리스 철학이 올림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대. 서로 주고받는다는 뜻이잖아. 자, 필기할 거 하고 칠판 잠깐 볼까? 필기할 거 하고 봐. 자, 칠판을 보면은 내가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적어놨는데 똑같은 말인 것 같아. 생각을 해보면, 자, 철학자는 뭔가 정신적인 부분에서의 운동선수 같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자, 밑으로 와서 보면은 고대 그리스에서의 철학이라는 건 올림픽과의 상관성이 있어. 올림픽은 선수들이 나가서 경쟁하는 곳이잖아. 생각해보면 그렇네. 철학, 운동선수들의 경쟁, 철학, 생각을 가지고 경쟁한다. 아, 이 말이구나. 느낌이 오지. 계속 읽어볼게. Wherever we turn in the Hellenic world. 헬레닉이란 단어가 그리스의란 뜻이거든. 그리스의. 좀 생소하지? 그리고 turn이라는 말은 이렇게 뭐 몸을 돌려서 보다, 눈을 돌려서 본다의 뜻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 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에서 어디로 눈을 돌리든 정도로 해석을 하면 돼. 자, 그리스에서 어디로 눈을 돌리든 우리는 그리스 사람이 그리스 사람하고 싸우고 있는 걸 봅니다. 진짜 싸운다가 아니고 이제 논쟁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싸우고 있는 걸 봅니다. In the kind of competition, 어떤 일종의 어떤 경쟁 혹은 일종의 대회 같은 걸 하는데 올림픽에 의해서 에피토마이즈 밑에 써있지. 올림픽에 의해서 전형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올림픽에서의 보여지는 경쟁 대회 같은 거에서 그리스 사람이 그리스 사람하고 뭔가 이렇게 겨루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말에서 크게 벗어나는 말은 아닌 것 같아. 그리스 사람들은 어떤 그들만의 경쟁을 즐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 그리스 사람이 그리스 사람하고 싸우고 있는 걸 어딜 보든 볼 수 있어. 그리스 사람들은 경쟁을 즐기는 사람들이야. 그리스인들은 경쟁을 자주 하더라. 뭐 즐긴다까지 가는 게 너무 하면은 자주 한다라고 써볼게. 자, 다음 페이지 가면 The same competitive spirit. 자, 우리가 딱 원하는 단어가 나왔다. 여기다 밑줄 쳐보자. 그 경쟁 정신이거든. 경쟁 정신. 경쟁하는 정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경쟁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싸우겠다의 느낌이라기보다는 철학적으로 네가 맞냐 내가 맞냐 경쟁을 하겠다. 뭐 올림픽 얘기도 꺼냈으니까 그래 올림픽 나가면 이제 운동 가지고 네가 잘하냐 내가 잘하냐 경쟁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경쟁하는 정신이라는 게 그 자신을 드러내는 어디에서? 레이스 코스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아니면 복싱 어레나 복싱 경기장에서 레이스 코스에서 그 자신을 드러내는 경쟁하는 정신이라는 게 플라토의 대화에서도 나온다. 플라토의 대화 아까 얘기했잖아. 소크라테스랑 현학자랑 싸운다 라고 하는 거기서도 경쟁하는 정신이 나온다.
하고 나서 괄호친 문장 읽어보면 소크라테스는 말 그대로 마지막 사람이었어. 스탠드, 서다라고 하지 말고 버티다라고 하자. 버티는 at the end of the all night drinking contest, 밤새도록 술 마시는 대회의 끝까지 버티는 마지막 사람이었어. 어디에서? 심포지움에서. 심포지움은 오른쪽에 보면 나오겠지만 학술 토론회라는 뜻이야. 학술 토론회. 그래가지고 이제 철학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학술적으로 네가 맞냐 내가 맞냐 하면서 밤새 술 마시면서 이제 논쟁을 했다라는 말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밤새도록 토론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버틴 사람이 누구냐면 소크라테스야. 소크라테스는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다라고 글쓴이가 얘기를 하는 거겠지. 자, 잠깐만 오른쪽으로 빠져서 정리 한번 해보자. 그리스인들은 경쟁을 즐겨 했어. 자주 했어. 그리고 그 철학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의 철학이 옳으냐라고 하는 그 경쟁 정신은 올림픽 운동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거다. 철학자들은, 첫 문장, 철학자들은 뭔가 정신을 가지고 경쟁하는 선수다. 다 연결되는 말들이지. 자, 다음 문장 보면 소크라테스는 뭐 하는? Using his mental strength and agility to triumph over his opponent 하고 이제 괄호를 닫을 건데 어떻게 갈까? 자신의 정신적인 능력과 정신적 힘과 민첩함을 사용하는 소크라테스는 뭐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경쟁하는 거지.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나의 정신적인 능력을 사용하는 소크라테스는, 그러니까 경쟁을 하는 소크라테스는 먼 후손이다. 누구의 후손이냐면 The very physical hero of Homer's Iliad 이렇게 나왔거든. 자, 조금 생소한 게 나왔는데 사실 나도 잘 몰라. 너네들도 잘 모를 것 같아. 호머라는 사람이 있어. 뭐 옛날에 있었던 되게 유명한 어떤 저자, 책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사람이 쓴 책 제목 일리아드라는 게 있나 봐. 나도 잘 몰라. 뭐 교양이 부족해서인지는. 근데 일리아드라는 소설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있어. 근데 그 주인공의 후손이래. 누가? 소크라테스가. 소크라테스는 호머의 일리아드라는 책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겠지. 사실 이 책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이 책 내용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뭔가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을 통해서 뭔가 자기가 잘났다는 걸 드러냈던 사람인 것 같아. 근데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설 속 주인공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거. 니체의 이해에서 플라토의 대화는, 아까 말했던 그 소크라테스와 현학자들의 대화는 마치 철학의 올림픽 같은 겁니다. 철학적으로 누가 옳으냐를 가리는 일종의 경쟁 구도였던 겁니다. 해서 키워드를 하나만 고르자면 난 경쟁을 고를 것 같아. 이 글 전체에서. 그리스 사람들이 경쟁을 즐겨 했다. 누가 잘났냐 하는 경쟁을 즐겨 했다. 이런 거겠지. 사실 쓰면서 들어봐. 약간 여담 같은 건데 생각해보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많잖아. 근데 그게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 사람들이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살아서 그렇지 않을까 싶어. 뭐 잘나서라기보다는 그냥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분위기 자체가 철학을 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누가 더 잘났냐를 경쟁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기 때문에 훌륭한 철학가들이 많이 나왔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쓴 글 같아. 그치? 자, 정답 골라보자. 칠판 지우는 동안. 뭐 크게 어렵진 않은 것 같다. 3번이지. 3번만 해석을 해보면 컨테스트, 대회 같은 거야. 어떤 경쟁 대회 같은 거야. 어떤 참가자들이 어떤 논쟁을 가지고 경쟁하는 컨테스트 같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정답입니다. 자, 다음 걸로 넘어가서 단어 해보자.